공포회피형의 핵심은요, 얼핏 보면 내로남불처럼 보일 만큼 모순된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이에요. 자신은 구속받는 걸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버림받을까봐 상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해당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의 연애기간, 이별 사유, 궁금하신 점 등을 남겨주시면 임상심리사의 관점에서 상황별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제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1: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제가 한 달 평균 100건에서 120건 정도의 1:1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략 70에서 80% 정도가 본인이 만나던 상대방이 회피형이라고 생각하는 내담자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중 절반 이상은 상대가 회피형이 아니거나 어떤 경우엔 그보다 더 복잡한 회피성 성격장애나 공포 회피형인 경우가 흔하죠. 이렇듯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상대의 애착 유형이나 성격 유형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별 후 재회를 원하는 분이라면 이런 판단 미스가 곧 잘못된 재회 전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피라는 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더라도 유형별 핵심 감정은 전혀 다르기에 재회 또는 관계 회복을 위해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적 이론과 상담을 통해 얻은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피형과의 비교를 통해 공포회피형의 전형적인 특징과 제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혼란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공포회피형은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애착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불안형처럼 끊임없이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회피형처럼 친밀해질수록 불안을 느끼는 유형이죠. 여기서 회피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회피형은 자신의 바운더리와 독립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친밀해질수록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공포회피형은 친밀감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활성화되는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공포회피형은 애착 관계에서 크게 총 3가지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얼핏 보면 내로남불처럼 보일 만큼 모순된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이에요. 자신은 구속받는 걸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버림받을까봐 상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예를 들어 본인은 연락을 자주 안 하면서도 상대가 답장이 늦을 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 아니야? 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자기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닥달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공포회피형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이어서 두 번째 전형적인 행동 패턴은 상대의 태도에 따라 행동 양상이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점인데요. 상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형처럼 상대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다가도 막상 상대와 가까워지면 갑자기 회피형처럼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죠.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에게 확신을 주지 않거나 마음이 멀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며 관계를 확인하려 하지만 막상 상대가 애정을 표현하고 다가오면 너무 부담스럽다,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며 갑자기 거리를 두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공포회피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를 사랑하지만 관계 자체를 쉽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공포회피형은 상대에게 애착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 관계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를 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조금만 차갑게 행동해도 거봐, 이 사람도 결국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단정 짓거나 작고 사소한 갈등에도 우린 역시 안 맞는 관계였어 라며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처럼 공포회피형은 작은 사건 하나에도 관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파국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공포회피형과의 제외 방법은 회피형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회피형과의 제외 방법의 핵심을 설명하며 그들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즉, 회피형을 더 이상 쫓지 말고 충분한 시공간을 허락하되 그들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이나 통제권을 확인하려 할 때는 호의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게 거리와 경계를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공포회피형과의 재회를 원한다면 이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포회피형은 상대의 차분한 거리 유지나 감정 표현의 절제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 거리를 두거나 차갑게 반응할수록 공포 회피형은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관계 자체를 단념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공포 회피형과 재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관된 태도와 분명한 확신인데요. 공포 회피형이 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결국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애매한 관심이나 간헐적인 호의보다는 나는 이 관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죠. 또한 공포 회피형은 상대의 태도가 어떨 땐 다정했다가 어떨 땐 차가워지는 순간 관계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포 회피형에게는 말보다 태도의 일관성이 훨씬 더 강력한 신뢰의 기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고 있다면 공포 회피형에게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보단 내가 이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관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를 통해 상대에게 진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에 일부러 잘 지내는 모습들을 올린다거나 먼저 언팔하거나 차단하는 행동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일단은 숨을 고르는 선택이 재회 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공포 회피형은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구나 라고 판단해버릴 수 있으며, 그랬을 땐 그들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공포 회피형과 이별한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행동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공포 회피형과의 관계는 단순히 밀당이나 연애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심리 구조와 애착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또한 여러분이 현재 이별 중이라면 그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동으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그렇게 됐을 땐 여러분의 재회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공포 회피형과의 관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 후 1: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임상심리사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재회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건상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